자, 이번 시간에는 2단원 1강 일반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일반각을 배워보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용어들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먼저 배워봅시다. 먼저 시점이에요. 이 시점은 시작하는 점, 시작점이다. 시작점이야. 예를 들어서 점이 무한히 많이 있잖아요. 이 좌표 평면상에는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무한히 많은 점들이 있을 때 내가 딱 하나만 고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를 고를래. 그럼 내가 요거를 시작점으로 하겠다 하면은 그거를 기준으로 삼겠다예요. 우리 체육 시간에 팔 벌려 뛰기 대용으로 이제 팔 벌릴 때, 팔을 벌릴 때 기준하고 한 사람을 찝잖아요. 그러면 기준은 손을 두고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기준 하면은 그 사람을 기준으로 그 사람은 움직이지 않고 나머지 사람만 그 사람의 기준에 맞춰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시점을 기준이라고 잡았으니까 이 시점은 바뀌지 않고 나머지 점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게 시점이었고 그 다음에 시초선은 뭐냐면 우리가 그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처음 시작하는 선이 될 거예요. 기준이 되는 선이다. 근데 그 선은 반직선이에요. 우리가 반직선을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아니면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이런 양끝점이 고정되어 있는 이런 거를 선분이라고 하죠. 선분. 그 다음에 한쪽 방향으로만 무한히 가는 거를 한쪽은 막혀 있고 반직선이라고 해요. 반직선. 그 다음 양쪽 끝 모두 무한히 가는 걸 직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중에 요 반직선 한쪽 끝은 막혀 있고 그 막혀 있는 점을 이 시점이라고 하자는 거죠. 어떤 시점에서 막혀 있어서 그 점을 출발해서 한쪽 끝으로 무한히 가는 반직선인데 그 반직선이 사실 겁나 많을 거 아니에요. 이 반직선이 겁나 많을 거야. 무수히 많이 있을 텐데 이 무수히 많은 반직선들 중에 나 얘를 기준으로 할래. 그럼 그 기준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초선이라고 한다. 요런 반직선을 시초선이라고 한다. 요거는 시점이 되는 거고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방금도 얘기했듯이 반직선들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반직선들은 무수히 많을 거예요. 요런 것도 있고 요런 것도 있고 요런 것도 있고 무수히 많을 텐데 이 시초선으로부터 출발해서 얼마만큼 움직였냐? 즉 이런 반직선은 얘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 이런 반직선은 얘랑 어떤 형태를 띠고 있어? 얼마만큼 움직인 거야? 이걸 이제 물어볼 거예요, 문제에서. 그래서 요런 반직선들, 시초선이 아닌 반직선들을 우리는 동경이라고 한다. 동경은 다시 뭐라고요? 시초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이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게 최종 위치를 나타내는 게 동경이다. 야, 나 시초선으로부터 요만큼 떨어져 있어. 그럼 요거는 하나의 동경이 되는 거예요. 얘도 동경, 얘도 동경, 얘도 동경. 그러니까 동경은 편하게 시초선이 아닌 반직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편해요. 그래서 설명을 할 때 좀 움직이는 선, 어떤 반직선이 움직이고 있어. 그 중에 내가 얘를 골랐어. 이 상황을 고르면 얘는 시초선으로부터 요만큼 떨어져 있는 반직선이구나. 동경이 그렇게 돼 있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동경은 그냥 최종적인 반직선, 시초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 척도를 알려주는 반직선이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요 세 개가 뜻하는 거는 시점과 시초선은 고정되어 있어요. 시작한다잖아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하면 안 바뀐다. 그래서 이 시점을 잡으면 그 시점을 출발하는 어떤 반직선들이 여러 개 있을 텐데 그중 하나를 내가 기준으로 잡겠다. 그래서 내가 얘를 기준으로 잡으면 요런 반직선은 이 시초선에 대한 어떤 동경이 될 거예요. 동경, 상대적인 위치, 최종 위치라고 했었고요. 자, 근데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문제를 제가 내볼게요. 야, 나 이 시초선으로부터 30도만큼 움직인 동경이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 반직선이 막 이리저리 움직일 텐데 요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30도만큼 떨어진 반직선일 수도 있죠. 그러면 내가 시초선으로부터 30도만큼 움직인 거니까. 근데 어떤 놈은 시계 방향을 좋아해서 시계에 대해 집착을 해서 이 방향으로 30도를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해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동경이. 그러면
이 두 동경이 같은 동경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거는 어떤 하나의 정보로 30도만큼 움직였어, 시초선으로부터 라는 이 정보로 두 개의 동경이 나왔잖아요. 두 개의 반직선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한 가지 정보로 여러 가지 사태가 나오는 그 일을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정할 거냐? 방향성을 정할 거예요. 그 방향성은 양과 음으로 정한다. 어떻게 정하냐? 우선 반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가는 거죠. 이 방향을 우리는 양의 방향이라고 할 거예요. 양의 방향 이렇게 가는 건 우리가 양의 방향이라고 한다. 즉 양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에요. 왜 그렇게 됐냐면 이거 처음에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뭐만 기억하려면 우리 운동장 뛸 때 인공위성 띄어서 그러니까 드론 띄어서 우리가 이렇게 운동장 뛰는 모습을 본다고 칩시다. 운동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트랙 위를 이렇게 뛰는데 우리가 여기서 딱 출발해서 육상 트랙도 이렇게 뛰잖아요. 이렇게 뛰는 사람은 아무도 못 봤어요. 뭐 쇼트 트랙이든 뭐 계주든 무조건 이 방향으로 뛰는 걸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시계 방향이 우리한테 익숙한 방향이야, 양의 방향이야 라고 외우면 우리는 다시는 안 틀린다. 알겠죠? 방향성만 기억해라. 반시계 방향이 뭐의 방향이다? 양의 방향이다. 그러면 시계 방향은 반대니까, 방향이 반대니까 부호가 마이너스겠죠. 음의 방향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어떤 동경이 시초선으로부터 30도만큼 움직인 동경이다 하면은 그냥 30도니까 양수잖아요. 아, 그럼 이 방향으로 움직인 동경이니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어떤 동경이 시초선으로부터 마이너스 30도다. 그 위치가. 그러면 이 방향으로 30도를 움직인 거죠. 이 각도는 30도지만 내가 동경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30도가 돼버리는 거죠.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 30도니까. 다시 말하면 각도 자체는 음수가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방향성을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동경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상에서만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편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방향성까지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최종적인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면 어떤 시점이라는 거는 고정된 점, 그 점을 출발하는 어떤 반직선이 있는데 그 반직선 중에 내가 하나를 기준으로 잡아. 그럼 시초선. 그래서 보통은 시점을 O, 이 시초선 반직선 시초선을 X, 이 끝점을 X라고 잡아서 반직선 OX 이런 말을 써요. 그걸 시초선으로 하는데 동경이라는 거는 다른 반직선들 이런 놈들 중에 하나일 거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시초선으로 출발해서 이 동경까지 어떻게 움직였어? 이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이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다. 시계 반대 방향이 플러스, 시계 방향이 마이너스다.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내가 이 시초선을 이렇게 잡고 반직선 OP가 있을 때요. 요 각도가 60도라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놈들 있잖아요. 내가 이 운동장을 뛰고 있는데 여기 출발해서 이렇게 뛰었어. 근데 이러면 내가 지금 60도만큼 움직인 거죠, 각도가. 근데 어떤 놈은 야, 나 운동 부족이야. 좀 더 뛸래. 한 바퀴를 더 돌아서 일로 올 수도 있지 않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한 바퀴라는 건 몇 도예요? 360도니까 이 친구는 60도를 간 뒤에 한 바퀴를 더 돌았어요. 아, 그렇다는 얘기는 60도 더하기 360도만큼 뛴 거 아닌가? 즉 420도만큼 움직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어떤 얘가 여기 있대요. 동경이 여기래. 근데 이 동경이 시초선으로부터 막 이렇게 또 싸돌아 다닐 건데 이 방향이든 이 방향이든 움직일 건데 이렇게 해서 60도만큼 움직여서 여기에 있는지, 그러니까 각도가 60도만큼 움직인 건지, 아니면 한 바퀴를 더 돌고 60도를 간 건지, 또 두 바퀴를 더 돌고 60도를 간 건지, 세 바퀴를 더 돌고 60도를 간 건지 알 길이 없다는 거죠. 이 최종적인 놈만 있으면. 동경이란 건 최종 위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동경은 무수히 많은 놈들이 있는 거예요. 각도가 60도도 있을 거고 60도에 360도 더한 것도 있을 거고 거기다 또 360도 더한 것도 있을 거고 360도 10번 더한 것도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음의 방향을 배웠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300도를 간 것도 있을 거죠. 그쵸? 또 거기서 마이너스 360도, 마이너스 360도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이 동경에는 무수히 많은 각이 있겠네? 이 움직인 각이 무수히 많이 내포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각을 앞으로 무슨 각이라 할 거냐? 일반적인 각들을 모두 나타냈다 해서 일반각이라고 할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 시초선이 OX인 반직선일 때 요거 동경이라고 하면요, 내가 여기 각도를 알파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각도는 알파도다. 근데 이놈에 대한 일반각은, 이 동경에 있는 모든 각들은 되게 많을 거예요. 하나가 아니다. 왜? 이렇게만 갈 수도 있고, 간 다음에 한 바퀴 더 돌 수도 있고, 아니면 간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돌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이 알파도를 기준으로, 알파도만큼 움직인 걸 기준으로 한 바퀴가 몇 도니까? 360도니까 360도를 n번, n바퀴 만큼 움직여도 이 동경상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경에 대한 일반각은 표현이 어떻게 된다? 알파도에다가 360도의 n바퀴 정수배를 한다. 선생님이 자연수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가 음수는 뭐였어요? 반대 방향, 방향만 반대일 뿐이야. 각도에서 양수 음수는 방향만 반대일 뿐이에요. 그래서 360도든 마이너스 360도는 한 바퀴인 건 똑같은 거예요. 방향만 다를 거야. 그래서 n바퀴, 이 알파도를 기준으로 n바퀴만큼 돌았어요. 360도 n바퀴, 한 바퀴를 n번 돌았어요. n바퀴 돌았다. 그래서 이 n은 정수고요. 이 알파도는 뭐 설정하기 나름인데, 보통은 시초선 양의 방향으로 출발해서 이 한 바퀴 안에 있는 각도로 잡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요거를 알파도로 잡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설정을 한다. 0도부터 360도 사이에 알파도를 잡아서 그 알파도를 기준으로 n바퀴만큼 돌았다 라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알파도를 마이너스 180도와 180도 사이로. 그러면 이 상황에선 얘가 알파도인 거고요, 이 상황에선 얘가 알파도인 거예요. 근데 이 알파도는 음수겠죠? 반대 방향으로 갔으니까.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각까지 한번 알아봤어요. 일반각이란 건 뭐냐면 하나의 동경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각들이 내포되어 있으니까 그 각들을 보편적으로 하나의 식으로 표현해주는 도구다. 같은 동경에 대한 각을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는 도구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의 동경에 대한 각은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분면의 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우리가 아까 계속 이 시점을 원점, 그러니까 O라고 잡았고, 이 시초선 방향이 약간 X축 양의 방향 같잖아요. 이렇게 잡았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앞으로는 좌표평면상으로 끌고 올 거예요. 좌표평면, 직교좌표계 2차원 좌표평면상에 끌고 와서 요거를 시점으로 하고 요런 거를 반직선으로 하는, 이 OX를 반직선으로 하는 좌표평면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게 시초선이 되고 요게 시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 시초선, 그럼 동경이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똑같죠? 그러니까 좌표평면상으로 끌고 들어온 것밖에 다른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분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1사분면, 얘는 2사분면, 얘는 3사분면, 4사분면이라는 걸 배웠죠? 그럼 만약에 어떤 세타가, 동경에 대한 어떤 각 세타가 1사분면이래. 1사분면은 이 시초선과 요놈 Y축 양의 방향 사이에 있는 놈들이잖아요. 그럼 시초선은 안 움직였으니까 0도죠. 시초선은 안 움직였어요. 그럼 0도라고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뭐 360도일 수도 있지만 일단 0도로 나타내 봅시다. 그 다음 양의 방향으로 몇 도만큼 갔어요 지금? 요 각이 90도잖아요. 그럼 여긴 90도일 거예요. 물론 한 바퀴 더 돌아서 360도를 더한 450도일 수도 있는데 일단 이 기본 각부터 찾자는 거죠. 그럼 지금 요 1사분면에 있는 이런 각 동경은, 요런 동경은 0도와 90도 사이라는 거예요. 이 세타는. 그쵸? 근데 아까 말했던 대로 이게 0도가 아니라 360도일 수도 있고 얘도 990도가 아니라 360도를 더한 450도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저 세타가 몇 바퀴를 돌고 1사분면 상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0도와 90도 사이인 걸 기준으로 각 놈에다 n바퀴,
360도의 정수배를 더해줬다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놈은 일반각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동경에 대한 일반각, 이 동경에 대한 일반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 두 개의 일반각 사이에 있을 거다. 두 개의 일반각 사이에 있는 게 일사분면각 세타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일반각은 처음에 어려우면 일반각을 빼고 얘는 0도, 얘는 90도야. 그 사이에 있어야 돼. 0도와 90도 사이에 있어야 돼. 근데 0도일 수도 있지만 90도일 수도 있지만 n바퀴를 돈 뒤에 여기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 n바퀴를 나중에 더해줬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추가해줬다고. 아시겠죠? 그 다음 이사분면. 이사분면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얘는 여기가 90도고 얘는 여기가 180도죠. 반바퀴 움직인 거니까 이렇게 반바퀴 움직인 거잖아요. 그래서 90도와 180도 사이에 있는 이런 동격이 있는 거죠. 세타가. 90도와 180도 사이겠네. 근데 이게 90도일 수도 있고 180도일 수도 있지만 몇 바퀴 돌고 거기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90도, 180도를 기준으로 n바퀴, 360도의 정수배를 더해준 각인 거다. 보편적으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3, 4분면도 마찬가지예요. 빠르게 할게요. 180도, 270도일 거 아니에요? 그럼 요 사이겠네. 이 사이겠네. 근데 몇 바퀴 돌고 여기 있는지 모르잖아. n바퀴. 마지막으로 4, 4분면. 270도와 360도 사이인데 n바퀴 돌았겠네. 그럼 여기서 질문. 선생님, 저는 여기 270도, 360도가 너무 커서 여기 0도라고 이 방향으로 가서 마이너스 90도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를 이게 아니라 마이너스 90도랑 0도 하고 뒤에 일반각 쓰면 안 돼요? 당연히 되죠. 되는데 우리가 아까 이 알파도를 보편적으로 어떻게 설정한다? 양수 0도부터 360도라고 설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뭐 마이너스 90도, 360도를 한번 뺀 거죠. 여기로 360도 빼면 0도 이렇게 써도 전혀 상관없다.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80도 180도랑 마이너스 180도가 동경 입장에선 같으니까 각도 자체는 달라요. 각은 다른 각이지만 동경 얘가 나타내는 동경 입장에선 같은 동경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얘도 270도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가나 마이너스 90도나 같은 동경이라는 거죠. 얘랑 마이너스 90도랑. 그래서 여기를 마이너스 90도 얘를 마이너스 180도라고 써도 크게 상관없다. 근데 보편적으로는 0도와 360도 사이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는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일반각과 어떤 사분면에 대해서 그 일반각이 어떤 범위를 이루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꼭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